안녕하세요, 만마루입니다. 오늘은 연극성 성격 구조의 자존감 회복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강박성 성격 구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둘에서 차이는 일단 뭐 강박성 성격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좌뇌 쪽은 잘 기능하는데 우뇌 쪽이 기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연극성 성격 구조는 우뇌 쪽이 더 잘 기능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왜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뒤통수에 시각 감각을 담당하는 그런 뇌 구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이제 TPJ라고 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뭐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는 분위기라든지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그런 또 뇌 구조가 있는데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표정을 분위기를 잘 읽어내는 거는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통합한다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깊이 접촉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좌뇌 쪽에 전전두엽 중에서 배 외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의 연결이 다른 성격 구조에 비해서 덜 연결되는 그러한 이제 마음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제 다른 게 사실 불안의 뿌리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극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강박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나 그 불안의 뿌리는 주 양육자가 나를 버릴 것 같은 불안이나 주 양육자의 정서 상태가 불안정함에서 오는 불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불안정해서 오는 불안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너무나 큰 수치심을 맞이했었을 때 그런 불안. 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연령에 맞지 않는 돌봄을 받았었을 때 불안. 그래서 우리가 어른아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인데 엄마의 정서를 책임지려고 한다든지 엄마를 돌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도 아기면서 다른 동생을 돌보려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는 힘든 부분이다. 그때 오는 불안을 다루려고 할 때 이제 강박성 성격 구조 같은 경우에는 통제와 완벽이라는 틀 속에 그 불안을 가두고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이 연극성 성격 구조는 그 불안을 다룰 때 이제 다른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기대에 맞춰 주려고 하면서 그 불안을 이제 다룬다는 점이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다룰 때 이 아이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거절했어. 아니면 엄마가 나를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막 때렸어. 그러면 아이는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자기도 힘이 없지만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한 감정들을 감추고 이 아이가 웃는 가면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착한 척하는 가면을 쓸 수도 있고요. 예쁜 척하는 가면을 쓸 수도 있고 센 척하는 가면을 쓸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사랑과 관심 이런 걸 잘 받기 위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거에 맞는 가면을 쓰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 때 에버랜드 이런 놀이공원 가면 탈 쓰고 있는 걸 예로 많이 들었었는데 그 탈 속에 여름에 그냥 막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들은 막 이렇게 사탕 이렇게 막 하고 하면 좋아하니까 힘들지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직업이니까. 근데 이제 탈을 벗었을 때에는 얼마나 덥고 짜증나겠어요.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감정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감정을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연극성 성격 구조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랑 이게 없으면 너무나 마음이 외로워지고 공허해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감정이 외로움과 공허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잘 안 될 때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허함은 나와의 연결이 안 될 때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외로움은요 이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 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맞추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이제 결핍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그걸 맞추려고 해도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 데에서 오는 그 감정인 거고요. 이제 공허함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맞추다 보니까 나를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 감정이나 내 선호를 잃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잃어가는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작 사람들과 잘 지내고 굉장히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뭔가 집에 오면 정말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약속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약속 잡고 또 자기 기분이 안 좋아도 막 기분 좋은 척 뭐 인스타에 뭐 어떤 것들을 올린다든지 기분 좋은 표정들을 갖다가 보낸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떨 때 이제 자존감이 무너지냐면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도 없고 그리고 어떤 걸 자기가 막 보여줬는데 반응이 없고 그러니까 어떤 유명 강사가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재밌게 했는데 아이들이 뭐야?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되게 멋쩍잖아요. 반응도 없고. 그런 그 반응 없는 거라든지 거절받는 거라든지 이렇게 내가 무관심 받는 듯한 느낌, 무시받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굉장히 이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듯한 느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존감을 회복하고 외로움이나 공허한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려면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이런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요, 내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됐는데 이렇게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어요. 뭐 그때 이제 관계 때문에 좀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왜 거리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좀 도로 이렇게 길가 틈이나 돌틈 이런 데 보면 민들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민들레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저 같은 거예요. 예.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뭔가 꽃이든 뭐 나무도 좋고요, 인형도 좋고요, 어떤 캐릭터도 좋고 뭐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그 대상이 바뀌어도 돼요. 어쨌든 나와 연결되는 그 대상을 내가 하나 잡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머릿속 상상으로도 섬엽이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더 잘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떠올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대상화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 시계가 나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책이 나일 수도 있고요. 뭐 뭐든 좋아요. 그 걔를 나로 대상화해서 내가 걔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이제 2번째인 거예요. 어떨 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무시받는다고 느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무런 관심을 안 주고 있다고 느꼈을 때, 반응이 없었을 때, 뭐 카톡 보내놨는데 뭔가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뭐 얘 날 씹는 건가, 바쁜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아니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뭐 내가 잘못했나, 왜 이러지, 막 이런 반응이 들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불안해하게 하고 좀 나쁜 감정으로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럴 때 그때 내가 감정에 좀 머물러야 돼요. 그때 이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고 그 감정을 내가 조금 혼자 마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분들은 그 감정을 마주하기 전에 자꾸 없애버려요. 없애고 다른 가짜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술로 도망가든지 관계로 도망가든지 뭐 그런 뭐 취미생활로 도망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감정을 만났었을 때요, 그 감정과 내가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기분이 어떤 거야? 네 마음이 어떤 거야? 그건 내 감정인지 다른 사람 감정인지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은 뭐였는지, 하고 싶은 말은 뭐였는지, 또 기대하는 건 뭐였는지, 어떤 기대가 내가 좀 충족이 안 돼서 그랬는지, 그 기대를 이 사람한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요구할 거면 어떤 식으로 요구할 건지, 나의 요구가 전달이 될 만하게 요구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탐색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이제 3가지가 연결된 거잖아요. 대상을 만들고 거기에 멈추고, 그리고 나서 그 감정, 감각, 또 기대, 욕구와 내가 대화해보고 그게 내 건지 제 건지도 좀 나누어보고 구분해보고 요거를 내가 자주 해보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이렇게 들 때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 때 말고요, 좀 가벼운 감정부터 자꾸 해보세요. 가벼운 감정부터 자꾸 하다 보면 요렇게 하는구나, 요게 조금 나도 좀 익혀지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나와 연결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연극성 성격 구조가 자존감을 회복하려면요, 버려두었던 나와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걔가 지금 화가 나 있는지, 슬퍼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격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그 마음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게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잘 전달하고, 또 내가 그 마음을 잘 인식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될 때 그때서야 다른 사람 없이도,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관심이나 사랑이 없이도 나 혼자 나의 자기감을 유지할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고 확장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뭐 다른 영상에서도 영적 성격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같이 보셔도 좋고요. 그 연극
연극성 성격 구조의 특징을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연극성 성격 구조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결국은 가짜인 나, 가면 쓴 나를 내려놓고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그분한테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해왔던 내 마음 구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구조라는 건 뭐 MBTI 유형처럼 누구는 연극성 성격 구조고 누구는 강박성 성격 구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의존적 성격 구조가 저한테 이렇게 좀 바탕 아래 깔려 있어요. 그 위에 회피적인 마음 구조도 있고 또 연극적인 마음 구조도 저도 있어요. 또 자기애성적인 마음 구조도 있고 또 강박적인 그런 마음 구조도 있어요. 그 어떨 때 내가 그런 마음이 인식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제 마음을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구조라는 것은 겹겹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구조를 겹겹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취약한 어떤 증상이라든지 주관적 고통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제가 이제 조금 이걸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조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 구조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연극성 성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극성 성격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나와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만마루였습니다.